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드디어 오늘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현대차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이따 오후 4시쯤에 베일을 벗을 예정인데요. 올해를 전기차의 해로 선포를 했던 현대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이제 줄줄이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겐 정말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 주가 흐름 보니까 오늘 시작은 좀 아쉬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세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시가총액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다만 아이오닉5의 어떤 신차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주가의 상승을 단기간 내에 보여줄 것이라는 관점은 조금은 좀 밀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서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차기 전기차 출시를 대량으로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시작과도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GMP라는 부분이 사실상 최초로 적용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플랫폼이 사실상 어떠한 성능 또 어떠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간에서 필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그룹에서 의도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냈을 경우에는 약 한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내비쳐지고 있는데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 즉 테슬라와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전기차 업체와의 어떤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모멘텀에 의한 또는 어떤 이런 신차 출시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 출시가 주가에 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종의 어떤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나의 이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단기적 거래에 어떤 집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일단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추시거나 어떤 관심 종목을만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신차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매력 있다라는 평가 주셨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앞서 봤던 현대차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차가 그간 배터리 팩과 모듈을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전기차 확대가 될 테다 보니까 협력사가 더 필요한데 세방 전지를 납품사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방 전지, 세방 우선주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방 그룹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노조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 생산을 해왔고 또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문제 없이 또 노동활동할 수 있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로 정말 급변하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노조와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과거와는 좀 다른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해야 될 역할들, 기존에 이어왔던 노조와 노사 간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앞으로 끌고 나가기 좀 어렵다는 부분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현대차는 지금 현재 차량을 조립하고 또 어떤 출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출발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방전지라든지 세방 또 세방전지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앞서 세방전지와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3만 원대 주가 때부터 계속적으로 화두되어 왔던 그런 회자되어 왔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현재 고가권입니다. 그리고 저항가 가격대를 전형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다소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은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인위적인 어떤 주가 시세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종목인지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호재 또는 어떤 뉴스에 좀 반응하셔가지고 고가권 내에서 어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길 바라겠으며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고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편입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세방전지 오늘 정말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고가권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따라 붙을 수 없는 자리고요. 일단 보유하고 있다면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와 세방전지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 요즘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팽배한데요. 반면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매력이 뿜뿜해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주들도 이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의 사장 최영무 사장이 자사주를 벌써 4번째나 매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화재 자신 있다라는 뜻의 좀 방증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삼성화재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매집했다고 하는데요.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 당시의 주가의 하락폭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삼성화재는 사실상 소외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국제금리 상승과 전반적인 금리 상승 분위기에 동조하여 담은 최근 며칠간 어떤 상승을 보여줘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시가총액 여타 보험주들에 비해서 또 금융주들에 비해서 매우 큰지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탄력적인 주가 상승 흐름세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을 쫓아서 장기적인 관점 또는 시장 대비했을 때 현저히 하락을 했거나 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화재에서는 어떤 호재로서 생각을 하시거나 이것 자체가 주가를 상승을 좀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제쳐두시고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화재의 어떤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거래량 증감 여부는 어떠한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흐름을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리와 그리고 금융주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을 공략하시게 된다라면은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순서로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대표적으로 하나생명과 같은 종목군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이 이슈를 따라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부터 좀 보험사 안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열어봤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석유화학주 정말 좋죠. 네이버 쿠팡 효과로 한 차례 레벨업 됐었는데요. 네이버도 올라와 있고 삼성화재, SK케미칼, 고려아연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 돋보이시는지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네이버를 일단 좀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쿠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다, 40조다, 50조다 여러 가지 이야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는 사실 정확히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함에 있어서 최대한 어떤 적게 투자를 함과 동시에 어떤 수익의 어떤 극대화로 위해서는 사실 네이버의 스토어팜 또는 팜스토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 이커머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 신고가 갱신 영역에 있고 충분히 눌림목을 준다라면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처리할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대기업과의 어떤 조인트 형식의 업무 협약을 좀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여러 종목군들을 보실 수 있겠으나 금융시장 어떤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상을 본다라면은 에코프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이버 쇼핑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야기 주셨고요. 에코 프로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